안녕하세요. 디선드대요 강좌를 하고 있는 에거먼 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 최근에 제가 사진을 찍기는 많이 찍는데 수정을 할 수 있을 만한 사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외국에 그 저작권이 없는 사진을 가져가 썼었는데 제가 촬영을 했던 사진들이 대부분 뭐 아직 발매가 안 된 자켓 사진이거나 아직 발표가 안 된 뭐 제품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괜히 그거 썼다가는 제가 받은 돈보다 더 많이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동안은 제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못하다가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지? 원래 24일날 11월 24일날 찍었어야 되는데 이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무슨 폭설처럼 막 눈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25일날 아침에 급하게 한 1시간 정도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찍지는 않았고 우선은 오랜만에 야외 촬영이고 장소는 마곡동에 있는 마곡동인가 거기가? 어쨌든 마곡 쪽에 있는 코오롱 무슨 센터입니다. 일요일이라 다행히 사람이 없어서 잠깐 찍고 빨리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 이 사진은 눈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뿌예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때가 저희가 몇 시에 만났지? 1시에 만나가지고 1시 5분 정도 차 타고 이동을 해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자리를 잡았는데 분명히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뿌였습니다. 흐린 날인지 아니면은 미세먼지가 많았던 건지 어쨌든 춥지는 않아서 참 다행이었는데 자 오늘은 그럼 이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 파일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할 때는 역시 오토를 눌러주시면 어느 정도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두운 부분이 너무 어둡다 그럴 때는 뭐 조금 더 섀도우를 올린다던가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컨트라스트를 조금 올릴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만져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그냥 오토로 해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오토가 제일 편해요. 가끔가다 사람들이 막 야 오토를 쓰면은 초심자 아니냐 그러는데 오토가 얼마나 편한데 그걸 안 쓰겠습니까? 수동 기어보다는 오토 기어가 편하죠. 마찬가지예요. 자 우선은 하늘이 너무 휑하죠.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전체적으로 약간 좀 레드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톤의 하늘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 사진 핑크색이죠. 우선 이거는 뭐 좀 이따가 쓸 거고 하늘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하늘이 두 군데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따로따로 따셔도 되고 근데 귀찮죠. 역시 컬러 레인지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컨트롤 J를 누릅니다. 그러면 하늘 부분만 이렇게 따지게 돼요. 물론 뭐 다른 데도 있겠죠.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밑에 부분은 필요 없겠죠? 그냥 지금 지워버려요. 이런 부분들도 지워버리고 자 구름을 가져오고 닫아줍니다. 파일을 되게 여러 가지를 열어 놓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컴퓨터가 성능이 좋으면은 많이 열어놔도 괜찮아요. 메모리가 램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 합치면은 괜찮은데 저는 16기가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옛날 거다 보니까 굉장히 버벅됩니다. 자 우선 위치를 잡아주고 그룹핑을 해줘요. 이 사이에서 Alt 키를 누르시면 그룹핑이 되죠. 안 누르면 이렇게 되고 누르면 바뀝니다. 자 우선은 구름을 위치를 대충 잡아서 이 정도 잡아줍니다. 잡아주시고 여기도 비치겠죠. 하나 더 컨트롤 J를 누른 후에 컨트롤 T 트랜스폼이죠. 좌우 반전을 시켜줍니다. 좌우 반전 시켜서 대충 모양이 맞아야겠죠. 위치를 어느 정도 맞춘 상태로 다시 한번 그룹핑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도 맞게 되죠. 우선은 이 나무와 건물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럴 때는 지워줍니다. 아이고 전 놀랐네. 씹고 있었구나 어쩐지.
꼭 이 부분을 봐주세요. 10으로 되어 있으면 안 지워집니다. 여러 번 해야 되죠. 뭔가를 하다가 안 된다 싶은 게 있을 때에는 어딘가가 선택이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오파시티가 낮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꼭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나무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나무도 지워주고, 자,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살려놔야겠죠. 여기는 지우개로 근데 클릭을 해주시고 쉬프트를 누르고 다시 한번 누르면 쭉 지워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한번 찍어주고 쉬프트를 누르면 다 지워지죠. 자, 어느 정도는 됐고, 하지만 나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시 지워줘요. 이 부분은 꼭 그렇게 깨끗하게 지워주실 필요는 없어요. 초점이 여기 맞았고 이쪽으로 와서 뿌여지기 때문에 여기도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조금씩 지워줍니다. 네,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의를 야외 사진을 찍었을 때 유리벽이 있을 때 주의를 해주셔야 될 점은, 물론 여기는 이렇게 100%가 아니겠죠. 여기는 한 50% 정도 줍니다. 50% 정도 주시고, 여기는 까만색은 유리처럼 비쳐요. 근데 흰색이거나 좀 밝은 색깔의 경우에는 똑같이 50%를 주지 마시고 좀 더 낮게 주셔야 됩니다. 30% 정도. 실제 거리를 댕기다가 봐도, 유리벽을 보시게 되면 깨끗하게 안 비쳐요. 검은색이 깔려 있다고 하면은 유리가 아니라도 깨끗하게 비치는데, 이렇게 흰색일 경우에는 이거보다 좀 더 뿌옇다는 걸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쓸데없는 벽 부분은 지워주고, 자, 우선 여기 세이브를 먼저 한번 해줘야겠죠. 자, 세이브가 됐으면 이제부터 색 보정을 먼저 해주셔도 되고, 이 부분은 리퀴 파일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 하시고 싶은 부분에 따라서 아무거나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그건 뭐 개인 취향이죠. 자, 저는 색 보정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야외 촬영의 팁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 유리벽 같은 경우 모델을 앞뒤로 보고 있을 때, 그러니까 모델이 벽에 딱 서 있고 본인이 정면을 찍어야 될 때 100% 자기가 비치게 돼요. 그래서 모델 안에 숨어서 찍게 되는데, 행여나 뭐 나중에 이거 뭐 보정하면 되지 이러면서 자기가 비치는 경우, 그거 보정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뭔가 다른 멘트를 치려고 했었는데 밖에 뭐 파나봐요. 네, 뭐 화를 내는 것 같지만 그 야채 파는 아저씨입니다. 랩처럼 들려요, 자칫 잘못하면. 잘못하면 아니지. 여튼 이쪽 하늘이 약간 이제 노을이 지고 있죠. 실제로는 한시지만 노을이 진다고 했을 때, 네, 안녕하세요. 대파 대파 엄청나죠. 저 아저씨는 원래 일요일만 오시는데 오늘 월요일인데도 오셨네요. 네, 그래도 뭐 제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테니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세이브를 해주시고, 이 닉 소프트웨어가 가끔가다 충돌이 많이 일어나요. 특히나 이제 액션으로 만들어서 돌렸을 때에는 한 1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충돌이 나기 때문에 꼭 이걸 봐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중간에 꼭 세이브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날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닌 경우도 있기는 한데 꽤 높은 확률로 날아갑니다. 자, 이 색상을 유의하셔서 지금 이게 맞는가를 좀 봐주시고, 살짝 너무 퍼러면 안 되겠죠. 하늘이 이 색깔인데 퍼렇게 나올 수가 없죠. 물론 어두워지면 푸른기가 약간 돌아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펄해지진 않으니까 살짝 투명한 피부를 위해서 이중으로 넣어줍니다. 네, 좋아요. 살짝 퍼렇긴 한데 이건 좀 이따가 다시 맞춰주면 됩니다. 창문에 방음을 하든가 어떻게 해야지. 안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 핑크빛,
그렇다면 핑크빛 빛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뭐 마젠타를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필터 씁니다. 편하거든요. 편한 걸 안 쓸 필요는 없죠. 문제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 자, 여기서 라이트 렉스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짝 빛을 넣어줍니다. 물론 이걸 너무 세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마젠타가 너무 세지기 때문에 약간만 들어오는 느낌으로 살짝. 네, 오늘따라 소음이 엄청나네요.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저 아저씨가 원래 한 10분 정도 있다가 가시는 분인데 오늘 안 가시네. 자, 우선 색상은 어느 정도 작업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자, 삐뚤어진 옷과 사실상 이게 삐뚤어진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원래 이런 옷일 수도 있는데 그냥 봤을 때는 삐뚤어져 보이니까 조금씩 맞춰줍니다. 이렇게 파일 하실 때 요점을 이렇게 비췄을 때 두 군데를 다 해주셔야 확실하게 한 것처럼 보이죠. 이 부분을 제대로 안 해서 티가 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뭔가가 비쳤을 때 확실하게 해주셔야 아 이게 원래 이런가 보다 하지. 한 군데는 그냥 주시고 한 군데는 그냥 깨끗하게 해버리게 되면 티가 많이 나겠죠. 특히나 이건 코트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맨몸으로 서 있는 사람을 한쪽만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나중에 상당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머리도 살짝 볼륨을 좀 더 주고 볼륨을 주실 때는 눈에 걸리지 않게 이 브러쉬의 사이즈를 잘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을 넣어줄 때 자칫 잘못하면 광대가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안쪽은 움직이지 않게 그냥 두시고 사실상 이 프로지 툴을 쓰면 되긴 하는데 좀 귀찮아서 잘 안 써요. 칠했다가 지웠다가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대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크게 만질만한 데는 별로 없죠. 다리도 약간만 넣어줍니다. 벽돌 모양에 주의해서 네, 여기도 살짝 넣어주고 자, 여기서 이제 먼지를 지워줘야 되는데 그 전에 세이브를 먼저 한번 다시 해주고 패치로 지우셔도 되고 브러쉬, 퀵마스크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시고 근데 사실상 예전에 한번 알려드리긴 했는데 이게 더 귀찮아요. 패치였으면 벌써 끝날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노이즈에 들어가서 더스 앤 스크래치 527 그러면 사라집니다. 아 그리고 사진 보정을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는 원래 이랬잖아 그러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보정을 하는 거죠. 여기는 원래 이래서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이런 게 더 있어 그러면서 제대로 못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냥 다 해주세요. 괜히 뭐 그 부분 잠깐 안 했다가 욕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래 그랬다 하더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사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 그런 걸 별로 상관을 안 해요. 보정을 할 거면 제대로 해줘야지 뭐 이거 하다만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저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한테 일을 맡겼는데 아 거긴 원래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럼 뭐 나오는 말은 100%죠. 야 돈 도로 내놔 이 얘기밖에 안 나오죠. 너 이거 가져가고 돈 갖고 와. 그냥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 사람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아 얘는 어차피 뭐 일 이딴 식으로 하는데 얘한테 안 맡기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 싶으실 땐 가장 좋은 건 클라이언트한테 물어보시는 편이 제일 좋아요. 이게 이러이러한데 이거를 어떻게 고칠까 말까 물어보면 이제 클라이언트는 뭐 거의 100이면 100 고치라고 하겠죠.
근데 뭐 가끔 가다가 난 그거 신경 안 써?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선은 꼭 물어봐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독단적으로 처리를 했다가는 나중에 어떤 큰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 눈 부분 선택해 주시고 스크린, 그리고 한 번 더 해서 소프트 컬러로 해주시면 눈이 좀 더 반짝반짝 거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밝다 싶을 때는 스크린을 약간 내려주세요. 네, 됐고. 자, 2019의 문제점이죠. 분명히 저는 작업을 했고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올라갔다 내려오면 다시 사라집니다. 왜 이딴 식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2018을 다시 깔아야 되는데 어떤 분이 어도비에다가 뭐 어도비가 문제가 되게 많대요. 어도비란다. 이번 포토샵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그 리키 파일을 뭐 초반에는 들어가지는데 나중에는 안 들어진다든가 픽셀 유동화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어도비 측에다가 직접 질문을 해보셨다는데 어도비 쪽에서는 문제 많으니까 예전 거 써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소리가 점점 커지네요 저 아저씨. 큰일인데 강성훈처럼 욕을 해야 되나? 그래도 저희 집 식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리는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또 멀어지네요 소리가. 언젠가 한번 사러 나가보고 싶은데 왔다 그리고 나가면 없어요. 소리만 남아있어요. 초음속 제트기 같은 사람이. 자, 이제 어느 정도는 됐죠. 근데 지금 약간 신경 쓰이는 거는 이제 이 부분이에요. 옷이 좀 컸고 뒤에가 눌렸기 때문에 뭔가 켄타로스처럼 이 뒤로 뭔가 이렇게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역시 이 부분도 원래 이래요 라고 하지만 원래 그래요 했다가는 신용을 잃게 됩니다.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허리 라인이 어떻게 꺾이는가를 생각을 해야겠죠. 허리를 조금 더 넣어주고 엉덩이는 분명히 벽에 닿아 있겠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나봐요. 그림자가 여기 지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일자로 좀 깨끗하게 떨어지면 좋겠죠. 부슬부슬한 거보다는. 자, 됐고. 자, 모델의 손톱이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손톱이 좀 길어도 이쁠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은 싫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약간만 길게 해줍니다. 뒤에 스타벅스 무늬에 유의해서, 그리고 손가락이 너무 뭉개지지 않게 아주 조금씩만 작업을 해줍니다. 사진을 찍을 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참고로 이 모델은 굉장히 말랐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게 되면 어느 부분인가는 통통하게 나와요. 한 1.3배 정도는 통통하게 나오고, 제가 예전에 나가보기로는 TV는 거의 한 2배 정도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TV에 나오는 걸 보고 최용만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크게 나오는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림자 살짝 넣어주고, 이 부분 안 넣어줘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약간 넣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20 정도 해주고, 약간만, 너무 많이 해줄 필요는 없어요. 너무 많이 해주면 티나죠. 자,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사진을 클라이언트한테 넘겼었는데 클라이언트는 또 다른 얘기를 하죠. 나는 좀 더 진한 사진이 좋다. 나는 이게 좋은데. 클라이언트 입장은 저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본인이 고집하는 사진,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자기가 그냥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면 뭘 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어디엔가 쓰이는 사진을 찍었다면 클라이언트의 말을 어느 정도는 들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라기보다는 거의 뭐 진리에 가깝죠. 왜냐면 돈 주는 사람이니까요. 돈 주는 사람 말 안 들으면 뭐 안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클라이언트의 말을 듣는 편이 좋고, 자, 이렇게 되었을 경우 이걸 내리면 내릴수록 이쪽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파일을 계속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도장 툴로 그림자 부분만 잘라서 지워줍니다. 그 정도 지워주고, 레이어를 새로 만들었죠. 꼭 레이어를 만드시고 하셔야 돼요, 도장 툴은. 이렇게 해주면 어느 정도는 괜찮아집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세이브를 해주시고, 여기서 멈춰도 되고 뭐 더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배경과 인물이 거의 이제 잘 녹아들어 있긴 한데, 저는 인물을 약간 좀 더 잘 보이게 해주고 싶어요. 잘 보이게 한다기보단 좀 선명한 느낌? 얼마 전에 선명한 사진을 만들어 보자 하면서 했었는데, 선명하다는 게 꼭 샤프만 주진 않으셔도 됩니다. 얘도 좀 뒤쪽은 뭐 근데 그렇게 디테일이 좀 뿌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카메라 로우에 들어가셔서 클래리티를 약간 올려줍니다. 조금 더 선명해졌죠. 샤프는 주는 방법도 있고 뭐 디테일을 올리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셀렉트 나가기 전에 컬러 이펙스 프로에도 디테일을 올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세게 올라오기 때문에 잘 쓰진 않는 편이죠. 너무 센데? 이걸 쓸 게 아니었는데 이거는 약간만 넣어주고, 자, 이 부분에 디테일 익스트랙터, 디테일 추출기라고 아마 한글판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 정도 해서 우선은 봅니다. 꼭 이걸 다 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봐서 어떤가. 너무 세구나 싶을 때에는 이제 당연히 오파시티를 약간 내려주시면 이 정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약간 지금도 약간 그림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림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싶을 때 딱 멈추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더 해주게 되면 100% 그림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뭐 모자 모양을 잡아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스타벅스 로고를 바꿔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어요. 해봐야 색 보정을 약간 좀 더 해줄 수 있다던가. 우선 세이브를 먼저 한번 다시 해주고, 이 영상은 제목을 뭘로 지어야 되지? 야외 촬영의 뭐 부정 예시 이렇게 해야 되나? 뭔가 좀 손발이 오그라드는 멘트를 써보고 싶기는 한데 성격상 그게 잘 안 돼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뭐 거의 군대에서 쓰는 것 같은 말투 쓰고 있죠. 아... 여기 났나? 이것저것 해보세요. 정답은 없으니까요. 제가 하는 것도 맞진 않아요. 그렇다고 틀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를 뿐이죠. 여러분이 해보고 싶은 것들 이것저것 다 해보시면 그 중에 이제 자기 스타일을 찾게 되는 거죠. 무턱대고 아, 남을 따라해야지 그러면 힘들어요. 그 사람들도 얼마나 고생을 해서 그걸 만들었겠습니까? 한 번에 따라잡힐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어줍지 않게 만들지 않았겠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이것저것 다 해서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낸 거겠죠. 우선은 따라 해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그렇게 집착을 하진 마세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을 따라해봐야 그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당연히 노력을 하니까요. 그 사람들은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아, 좀만 하면 되겠네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노력해요. 저도 공부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안 하겠어요? 더 많이 하겠죠. 저는 뭐 그렇게 뭐 스냅이나 이런 걸 안 찍기 때문에 유행에 민감할 필요도 없고, 저는 정말 그냥 제 스타일대로만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스냅도 유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이런 게 유행하고 어떤 때는 저런 게 유행하고 한다고 해서 음, 그냥 그분들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누군가를 폄하하려거나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한 이 정도? 예전에는 컨트라스트가 엄청 센 사진을 좋아했었는데 막 피부 날아가고 이 정도. 근데 또 시간이 다 지나니까 스타일이 바뀌더라고요. 스타일도 바뀌고 유행도 바뀌고. 그나마 제가 유행에 관심이 없다는 게 참 다행이죠. 네. 오늘의 사진은 레이어가 왜 이렇게 많아? 네, 한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 사실상 지금도 컨트라스트가 좀 세기는 해요. 이런 느낌? 이렇게 하면 뭔가 지금 배경이랑 인물이랑 딱. 근데 너무 플랫해 보이죠? 그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약간만. 어차피 아까 이 부분에 클래리티 올려줬기 때문에 더 컨트라스트 올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취향이 그쪽 취향이시라면 올려주셔도 상관없고 내려주셔도 상관없지만은 저는 이 사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게 수평이 안 맞아요. 너무 급하게 찍어가지고 수평 수익도 확인도 못하고 그냥 막 찍었어요. 이렇게 틀어서 맞출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걸 맞추려면 이거 일일이 다 맞춰야 되는데 모양 이상해져요. 이렇게 약간 틀어졌을 경우에는. 그리고 이걸 맞추는 방법은 이 사진에 적합하지 않죠. 이거는 그냥 제품 맞출 때 쓰는 거고, 이거를 기본으로 잡는다고 하면 선이 가다 끊겨가지고 여긴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너무 많이 잘려요. 머리도 잘려. 네, 그리고 여기는 뭐 늘려주면 되겠죠. 하지만 저는 그냥 이게 좋습니다. 꼭 수평수직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물론 수평수직을 맞춰야 되는 사진에서는 꼭 맞춰서 찍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전 이게 좋은데 더 할 필요는 없겠죠.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아마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제가 설명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오랜만에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만드는 거라. 그래도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답변을 해드리거나 영상을 새로 만들거나 뭔가 할 수 있겠죠?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